추미애 큰일 했네. 이 대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 전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서로 내부 손가락질하고 내부 총질하기에 바쁠 것으로 보여지느냐? 그 이유가 바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문입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은 당시에 바로 밝혀졌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달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댓글 조작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였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댓글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라.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깃발을 들고 앞장선 겁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건 중대한 범죄다. 엄청난 범죄다. 추미애뿐만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방송인 김어준 씨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김어준 방송에서 연일 경찰에게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추미애, 김어준 1등 공신. 그랬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드루킹, 캔클럽 이 댓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차, 그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아니 밝혀보니 자당 당원인 겁니다. 밤늦게 후레쉬를 켜고 선거 사무실을 뒤지고 다녔던 일당들을 잡고 보니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대표는 이 드루킹만 얘기만 나오면은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자신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께 입장을 내놓아야 하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자신이 당 대표 시절에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장본인이니만큼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도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국회의원입니다. 김승원 의원. 경기도 수원 사람입니다. 1969년생. 우리 나이로 52살인가요? 53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고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나왔고 판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배지를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연상시키는 영어 글자 GSGG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안이 헐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박병석 직함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박병석 의장님 붙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저게요. 여러분 GSGG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인터넷 공간에서 일부 젊은 네티즌들이 그 개 들어가는 그 쌍욕을 할 때 저렇게 했습니다. 개, G 그 다음에 시옷자 들어가는 그 욕설 그래서 S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끼 그러니까 G자를 2번 쓰는 거죠. 기억이 2번 들어가니까. 세 글자. 무슨 욕설인지 다 짐작이 되시지요? 개, XX, 그 세 글자 욕설. 마지막에 끼. 그걸 이제 연상시키는 욕설을 초선 의원이 자당 출신 국회의장한테 저걸 날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벌집 쑤시듯이 난리가 났지요. 참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이라는데 참 비겁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비열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총대를 메고 강경파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는데 이게 국회의장이 끝내 야당이 합의를 해오세요. 그래야 내가 상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법안 상정이 끝내 무산이 됐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울컥해서 물색 모르고 그냥 GSGG 이걸 올렸다고 칩시다. 감히 초선 의원이 어린애 뻘 되는 초선 의원이 할아버지 뻘인 국회의장한테 개 XX 욕을 날리고 말았다고 칩시다. 바로 엎드려서 빌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끝까지 자기가 욕설이 아니라고 7번이나 저 글을 수정을 합니다. GSGG는 바로 내립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지워서 내리고 그리고 박병석 이 물고기 지느러미 문이 2번 썼던 것을 고쳐서 박병석 의장님 한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거버너 공직자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충분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GSGG가 앞에 G가 거버너라는 뜻이고 S는 serve 봉사한다. 그 다음에 G는 general 뭐 이런 뜻이라고 또 둘러붙이는 겁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나 국민들을 뭐 정말 붕어 가재로 하나 이 사람. 아니 눈 가리고 아웅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도 요즘은 눈 가리고 아웅 이거 못해요. 언론사 기자들과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의지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일반 의지를 영어로 저희가 직역해보면 general will.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의 뜻, 일반 의지 좋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은 general will, GW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맨 먼저 던졌던 말은 GW가 아니라 GG였어요. 그게 어떻게 일반 의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번이나 고쳤다고. 또 이걸 지적받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general good, 일반 선함, 공동선, good, 선, general, 일반, 공동. 그러니까 general good, 공동선을 내가 뜻했던 거야. 비열한 뱀장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7번을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김승원 의원 이 사람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면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장본인 이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는 본인이 정작 가짜뉴스를 명백한 가짜뉴스를 또 이렇게 퍼뜨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사퇴하려면 사표도 내야 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래놓고 사표를 낸 것처럼 쇼를 한다라고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의 입으로 윤희숙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사표를 낸 적이 없다. 윤희숙 의원이 말만 저렇게 한 것이다. 쇼만 한 것이다. 사표를 낸 적이 없다.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짜 뉴스를. 왜? 국회에는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안 안건을 내면 그게 자동으로 그 시스템에 딱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 시스템, 의안 정보 시스템. 여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사직의 건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보여주실랍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직의 건 의안 번호 2112218 심사 진행 본회의 심의 의안 번호 2112218 제안일자 2021년 8월 25일 제안자 윤희숙 의원 제안회기 제21대 제390회 저 의안이 사직의 건입니다. 맨 위에 보십시오. 국회의원 사직의 건.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TBS 진행자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실컷 떠든 후에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사퇴쇼라면서 비웃은 뒤에 헤드라인으로 뽑아놨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의원직 사퇴 선언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작 본인들이 언론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면서 언론 재갈법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정말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 윤희숙 의원이 그려놨어요. 이런 세태를 보니 블랙 코미디 같다. 인형 장관, 우산 차관, 카메라병 환자들,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금세 눈치채셨죠? 네. 인형 장관, 우산 차관, 강성국 우산 차관. 네. 지금 뒤에 있는 법무부 직원이 완전 무릎 꿇은 자세로 뒤에서 지금 노란색 점퍼를 입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우산으로 받쳐주고 있는 장면. 아마 올해 들어와서 가장 유명한 사진, 오랫동안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동영상은 잠깐 짤이라고 그러죠. 몇 초 동안에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손가락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직원이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더 눌러서 밑에 무릎 꿇는 자세로 지금 주저앉히는 왼쪽 손가락을 보고 계십니다. 법무부에 무릎 꿇고 받들어 우산 의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맞이하며 정부의 인권 옹호를 과시하려다가 되레 하급 직원 인권을 천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27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법무부 장 차관은 연거푸 인천공항 입국장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찾아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작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 작전을 수행한 외교부와 국방부 등 미라클 작전 성공 주역은 한 명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400명 가까운 인원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부터 대한민국 서울까지, 충북 진천까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구출해냈는데 그 일을 맡았던 주역들, 외교부나 국방부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난데없이 법무부의 박범계, 법무부의 강성국 두 장차관이 카메라 앞에 마치 카메라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제 쇼를 한 겁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법무부 일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들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것을 촬영하지 않으면 공항 행사 전체에 대한 취재를 불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을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지금 인형 장관 박범계, 네, 아이들한테 인형을 나눠줬는데 현장에 온 이 카메라 기자들, 방송 기자, 사진 기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관계자가 저 인형 나눠주는 것을 취재하지 않으면 행사 전체 취재를 못하게 막겠다. 참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법무부는. 네, 저렇게 기자들하고 흥정을 하고 우리 장관 취재해 주세요. 우리 장관 취재 안 하면은 행사 취재 전체적으로 못하게 할 줄 알아. 이게 협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유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법무부라는 사실이 외국에 들통이 날까 봐 정말 창피합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세 차례 근무했던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다 쫓아내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들로 채운 결과입니다. 행사가 법무부 차원의 기획인지
청와대 총감독하에 했는지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저거 법무부에서 했는지 청와대 탁 아무개가 지휘한 건지 저거 한번 봐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공범이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서 킹크랩이라는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물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등 범행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동의해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김동원 일당이 19대 대선 지원을 위해 조직한 경인선 회원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를 하고 경인선에 가자!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등 업무 방해죄의 공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은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의 결과 글쎄요,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튼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이제 고발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한번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년 5월 이후에 저 사건이 기소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고 재판이 열리면 이제 피고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고발장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아침에 그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에서 바로 윤희숙 의원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깔아뭉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을 누구한테 분노하냐. 현지 부동산에 알아보니 매입 당시의 시세가 대략 평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었다. 지금 호가가 150만 원가량으로 시세 차익이 3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친정아버지가 시세 차익만 벌써 30억 원 이상을 거두어서 챙겼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윤희숙 의원의 친정아버지와 관계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고 오로지 30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시세 차익이라는 말만 공중으로 둥둥 떠서 온 동네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인터넷 공간에서는 윤희숙 치면은 가장 가까운 연관어로 30억이 떠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리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체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땅은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있는 땅입니다. 농지입니다. 현재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제2정부종합청사에서 북쪽으로 약 20km쯤, 직선거리로 20km입니다. 북쪽으로. 그쪽 지역에서 직선거리 20km면은 여러분 수도권이나 서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20km면 아마 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30km 가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여기에 현재 땅값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일보가 현지 부동산 관계자하고 취재를 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평당 시세가 50만 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잠시 뒤에 말씀을 연달아 드리겠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 일가족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낸 노컷에서조차 그 정도 시세를 5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컷 뉴스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친정아버지의 사위,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중심으로 얘기를 본다면은 아래 여동생의 남편, 제부라고 하죠. 그 제부가 공무원이었는데 그 제부로부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 노컷 뉴스마저 당시에 땅을 7억 8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로는 1.5배가 올랐을 뿐이고 그리고 현재 시세는 5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도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남의 땅이니까 그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어떤 타인의 땅이든 실거래가는 다 조회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 건물, 어디에 있는 땅, 그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은 그 땅을 언제 얼마를 주고 누구로부터 샀는지 이거는 다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희숙 의원의 친정아버지가 5년 전에 그 땅을 샀을 때 얼마를 주고 샀는지 실거래가 다 나와 있고 그 당시에 공시지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7억 8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3,000평 땅을. 그런데 그 땅을 실거래가로 보더라도 지금은 약 한 14억, 15억 이 정도의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이것을 30억, 시세 차익만 30억이라고 방송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TBS 교통방송에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인터넷 댓글에서는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만약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언론 징벌법에 따르면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다고 했으니 당신 입으로 얘기한 30억 그것에 곱하기 5 해서 150억을 김어준 씨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윤희숙 가족이 지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오늘 아침에 한마디 턱 터뜨린 말이 30억이라면 11시 김광일 쇼는 지금 시청자들이 댓글에 올려주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150억 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평을 할 수 있는 겁니다.